우선 그 여러 가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는 거 확인만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금 피청구인을 이제 처음 뵌 게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운동 도와드리고 하면서 처음 뵀다고 하셨죠? 2012년 초에 2012년 뵀습니다. 초에 네. 그 무렵에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셨을 때, 캠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그 대선 그 관련돼서 예. 도와드릴 그 운동을 도와드릴 때 그 말하자면 대선 캠프나 네. 아니면 지금 피청구인을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그 증인이 그 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안봉근 비서관은 제가 수행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나머지는 청와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안봉근 그 전 비서관님을 그 2012년에 운동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갔어서 처음 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부터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운동하러 갈 때부터 갈 때부터 처음 보셨고. 청구인을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처음 뵀어요. 처음 뵀을 때 뭐 지금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 네. 지금 피청구인도 당연히 아실 거고 뭐 네. 비서관도 아실 거고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을 아실 텐데 네. 처음 뵙기 그 전부터 알던 분이 있느냐? 제 질문은 없습니다. 그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청구인 측에서 묻는 취지는 그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나마 유일하게 아는 분이 인사도 한번 드렸고 안면이 있는 최순실 씨 가족이 거의 유일하겠네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언론을 보고 알았지. 증인이 아는 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뭐 다른 분이 증인 모르는 누군가 증인을 알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증인이 알기로는 그 피청구인을 처음 뵀을 때 네. 그 이전부터 네. 지금 그 피청구인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친화서가 아니라 하여튼 네. 안면이라도 있고 이름이라도 알 수 있는 분은 최순실 씨 가족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증인이 그 아는 한. 레슨, 예, 제가 레슨할 때 아니 제 말씀은 뭐 잘한다 친분이 있다 이게 아니 아니라 그게 아니고 제가 레슨할 때 피청구인을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워낙 고객 상대가 그러면 이 최순실 씨 그러니까 가족 말고 또 그건 누가 잘 모르겠어요. 있으세요? 그건 제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업무를 할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으니까.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있을 것 증인이 같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증인이 지금 기억하는 분들 중에서 그 2012년 1월에 만나 뵙기 전부터 아는 증인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분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는 청구인 네. 측 질문이 지금 아, 그겁니다. 예. 네. 그건 지금 이 최순실 씨 가족 말고는 없지 않냐 이건데 네. 증인이 기억하는 건 그렇지만 네. 워낙 유력한 분들 아까 1,000명 이렇게 가까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 중에 당연히 피청구인을 아는 분이 아마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취지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피청구인께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공식 일정이 있으시면 그 일정대로 이제 움직이셨을 거고요. 네. 일정이 없으시면 아까 본관에 계시기도 하고 예. 관저에 계시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위문관에도 집문실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증인 같은 경우는 연락을 받고 이제 관저에 가셨으니까 네. 이제 관저에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다른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네. 다른 그 업무를 봐야 되는 분들은 그 피청구인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까 어느 분이 두 가지를 했다고 그러죠? 국가안보실장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가지고 보고서를 2개 올렸다 했거든요. 그러면 네. 어디 계신지를 다른 분들은 다 모르나요? 아니요,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락 업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업무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마 직접 업무폰 같은 걸로 이렇게 지시하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그걸 하셨던 제가 모양이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인이 지금 공직에 들어오셔서 네. 하신 일들이 지금 쭉 들어보니까 운동도 좀 도와드리고 또 필요할 때 수행 업무도 하셨고 네. 또 이제 의상이나 아니면 미용실 업무 같은 것도 하시고 기타 사적인 업무를 많이 도와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에는 네. 마침 관저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옆에서 수발들 분이 증인만 계셨던 것 같죠? 예, 근데 평소였으면 아마 업무가 끝났으면 본관에 내려와서 업무를 봤을 텐데 그때는 제가 업무 끝나자마자 이제 집무실 들어가시고
서류가 올라온 거를 받았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 근무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뿐만 아니고 이렇게 관저에 혼자 계시고 또 다른 뭐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던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곁에 없으면 증인 또는 증인 말고 이제 그런 업무를 또 하실 분이 또 계실 텐데 제가 그런 그건 분들이 그런 업무를 정확하- 하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계시지는 않겠죠. 예,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아까 여러분 주로 비공식적인 이런 일을 했다고는 하시지만 이제 예컨대 이제 공식 어떤 업무에 필요한 의상 같은 걸 맞추시고 하면 네. 그 대금 전달 같은 것도 직접 하셨다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몇 번. 몇 번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것 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인이 알기로는 이제 네. 현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제 그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것 외에 무슨 다른 서류나 뭐 문건을 이렇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신 적은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세요? 네. 있습니까? 증인은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제 9급에서 출발해가지고 3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최소 16년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3급 행정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그 대선 하실 때 대선할 당시에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그 개인적인 업무를 조금 봐드렸다 해서 증인이 3급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비례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뭐 이력서를 제출하시거나 면접을 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력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접 면접은 아니고 그 피청구인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안 그럼 하셔도 채용한다는 통보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누구 그건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몇 사람 정도가 근무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영선 씨는 아까 계셨다 그러셨고요. 네, 뭐 5명 또는 10명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와대에서 당시에 밝히기를 제2부속실의 업무는 그 소외계층의 민원 업무다 이렇게 밝히신 것 같거든요. 언론 네. 보도를 보면은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다른 분의 업무는 증인이 아까부터 계속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대충 뭐 자기가 속한 부서의 공무원은 당연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소외계층의 민원 업무를 한다는 그런 부서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아 있었습니다. 그 초에는 저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 한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원 들어오면은 민원 업무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옷 대금을 증인이 봉투에 받아서 직접 갖다 주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도 비서가 계시지만 네. 그 통상의 절차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좀 네. 의문이 나는데요. 보통은 그 비서분께서 의상실에서 연락이 와서 옷값이 얼마인데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절차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는 그러면 대통령께서 피청구인께서 의상 대금을 그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옷값을. 아니요, 제가 그렇게 전달 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저한테 전달을 주시고, 그러니까 직접- 상식적으로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피청구인께 옷값이 얼마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증인한테 이걸 갖다 주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증인 외에 그런 전달을 할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의 생각에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그 절차랑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 비서의 수행 비서나 개인적인 업무를 주로 보셨다고 하니까 네. 보통 또 의상 업무를 주로 보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상 대금을 그 증인이 받으셔가지고 얼마인지 연락을 받으셔서 금액을 돈을 받아서 받지는 않았고요. 그냥
피청구인이 저에게 봉투에 주시면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 그 안에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 피청구인 쪽에 의상 대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연락하는 다른 사람이 의상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또 상식적으로 아니, 맞지 예.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것을 그거는 제가 여쭤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당일에 그 피청구인께서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식사를 하신 것 예. 같은데요. 몇 네. 시쯤 식사를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시에 식사를 올려드렸지만 좀 많이 늦게 들어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 조금 빨리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증인이 뵌 것은 몇 시쯤 됩니까? 그 다음에는 미용 들어가실 때 그리고 또 나오셔서 의상 민방위복 그 챙겨 드릴 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후 시간이네요. 네. 그렇죠? 오후 식사 끝나시고 난 뒤에 증인이 두 번째로 뵀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그때도 메이크업도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헤어랑 메이크업이 다 두 분이 다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중대본에 가실 때는 증인이 동행했습니까? 수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저는 미용을 모셔다 그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적 업무에는 증인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공식 업무에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 그러니까 제가 공식 일정을 수행을 했었다가 어느 순간에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에는 제가 수행을 할 때였는지 안 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제가 미용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대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인인 TV로 그 오전부터 계속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계속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본 건 아니지만 계속 TV는 틀어놓고 있고 저는 보셨는데 업무를 그- 보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그 내부- 보시기에 네. 그 피청구인께서는 그 세월호 사고가 난 것을 언제쯤 아셨다고 보여집니까? 그날 당시에 기억해 봤을 때요. 처음 시작을요. 처음 아신 것이 언제쯤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뵀을 서류를 때 아마 올려드렸을 때 왜냐면 제가 9시에 집무실 들어갈 때는 분위기가 안정적이었고 그냥 평상적이었다가 서류가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조금 좀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요. 근데 바쁘게 돌아간다 했는데 이제 증인이 그 두 번째 뵌 거는 오후 식사가 끝나시고 헤어랑 이게 끝날 때쯤인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않습니까?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물론 그 당시에는 안정적이었지만 안봉근 비서관이 뭔가 막 뛰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마 조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 압수된 그 검찰의 조사 받으면서 압수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던데요. 네. 그 몇 년도 카드입니까? 그건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게 최근- 날짜가 없어서 그래도 되게 보면은 몇 년도라고 이게 써 있는데 예 날짜가 없고 제가 그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압수 당할 때 그게 있었구나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 최순실 씨가 그 네. 카드를 보낼 때가 네. 왜 보냈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들 트레이너한테 다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통상 네. 그 우리 증인께서는 최순실 씨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제 보통 때 들어. 이제 뭐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라든지 동료하고 저는- 얘기할 일은 없었는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몇 번 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뭐라고 뭐 호칭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칭은 그때 선생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그 최순실 씨를 혹시 네. 뭐 이렇게 호칭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데에서 호칭을 따로 한 건 기억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피청구인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제가 두 분의 호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식사는 그 피청구인이 항상 혼자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더군다나 그 식사 시간이 되고 그럴 때에도 그 최순실 씨랑
같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하셨던 걸로 이제 여러 언론 보도가 있는데 네.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식사는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인은 평소에도 그 집무실 그 관저 집무실에 가서 8시 반부터 9시까지 항상 같은 사적인 업무를 피청구인과 같이 했나요? 아닙니다. 그 당일만 했고 다른 때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보통 관저가 아니라 본관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적인 업무라는 것은 증인의 그 헬스 트레이너 관련 업무입니까? 그때요. 그때는 그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그럼 증인이 아까 증언하기에는 네. 보통은 그런 사적인 업무가 끝나면 바로 본관 이제 증인의 근무처로 다시 돌아오는데 네. 그날은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증인이 그날 거기에 있을 때 네. 증인이 위치했던 그런 그 뭐 비서실이라고 말을 한다면 네. 그 비서실에는 증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제가 있는 방에 말고 또 방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혼자 많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증인이 본관으로 돌아오면 대통령 옆에 그 수행하는 비서가 없습니까? 옆에 지키고 있는 비서가? 수행이라기보다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럼 그날도 있었나요? 세월호 당일에도? 네,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증인과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지는 거리상,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몇 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거리로 보면 한 15m에서 20m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제 그날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인데 네.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직원이 대통령 그 피청구인에게 서류나 이런 문건들을 전달합니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네. 그러면 증인은 그날만 왜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찾으셔서 올라갔을 때 그때 업무 끝나는 시간이 거의 아마 9시경에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거를 보았고 그때 저도 위에서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 보고 있는 중에 또 서류가 올라왔고 또 증인은 무슨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비공식 업무 저도 개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오전에 몇 번 왔습니까? 오전에 제 기억으로 제가 올려드린 거는 한 번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증인이 10시경이라고 10시 얘기를 했는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안봉근 비서관은 그 서류가 오기 전에 왔어요.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왔어요? 네. 안봉근 비서관은 그 집무실에 어느 정도나 시간 있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오찬 전에 나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건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오전 중에 오셔서 오전에 내려간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피청구인의 오찬 식사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보통은 12시를 기준으로 근데 증인이 아까 증언하면서 그날은 오찬이 좀 늦게 들어왔고 네. 또 빨리 나왔다. 네.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럼 오찬을 하신 시간 자체는 얼마나 걸렸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만약에 평상시에 뭐 30분을 드셨다면 그때는 한 10분에서 15분 만에 끝나신 것 같았습니다. 오찬은 집무실에서 드시나요? 아니면 어디 아니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따로 식당이 네. 피청구인 혼자서 식사하시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증인이 있는 쪽을 안 거치고 식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서류를 드렸다는 그 문으로 안 나오고 다른 문으로 해서 식당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집무실 증인이 들였다는 그 문으로 나와서 식당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제 방- 피청구인이 네,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무실 아까 서류를 드렸다는 집무실 네. 문이 있잖아요. 네, 그 문을 통해서 나와서 식당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네.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그러니까 8시 반부터 네. 그 미용사를 데리러 나갈 때까지 내내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증인이 그 지금까지 진술한 것 이외에 네. 그 피청구인이 한 일을 증인이 거기서 보거나 들은 게 더 있나요?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날 못 봤기 때문에. 증인이 이제 직접 본 것은 서류가 한 번 왔고 네.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 왔다 가고 집무실에 들어가시는 걸 봤고, 그리고 제가 서류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업무 통화를 하셨는지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연락을 하셔서 그런지 안봉근 비서관이 또 와서 또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신 것 아까 같고. 오후에는 서류가 여러 건이 왔다고 네, 했죠.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보가 난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우성 비서관이 되게 급하게 올라와서 예, 대통령께 오후에 정호성 비서관이 인터포- 올라왔어요? 예,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오후에 올라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뭐 직접 뵀는지 인터폰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올라왔었습니다. 그 서류는 그 미용사 데리러 나갈 때까지 몇 건이나 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좀 여러 건이 온 걸로 기억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까 소추인 측 대리인들이 신문을 할 때는 정호성 비서관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예, 여쭤보지 어, 않아서 그런데- 외부인만 여쭤보셨죠. 아니 근데 그날 오후에 누가 왔는지를 물어봤는데 외부인 어, 누가 왔는지 그래서 이제 여쭤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이쪽에서 피청구인 오전- 대리인이 물어볼 예. 그때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오후에 온 것 같다 그런 말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확인하면서 한 것 같은데. 아, 예. 그러면 이제 전에 그 아까 아까 내 기억으로는 9시에 서류를 전달했다고 아니 10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10시 분명히. 근데 메모가 그렇게 경이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이제 10시라고 좀 더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9시에 서류를 그렇게 전달을 했다. 10시. 전달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안봉근 비서관이 왔었다. 예, 그러면 오전에- 가글을 전달한 건 시점이 어느 것이 빠릅니까? 가글 전달 시간하고 서류 그건 전달한 거하고 정확하게 가글 전달은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지 그러면 않습니다만 안봉근 비서관이 온 거하고 이 세 가지 아마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류 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 왔고요. 가글은? 그리고 가글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가글이 맨 먼저였어요? 그런 걸로 정확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예.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그 이제 원래 1부속실, 2부속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부속실장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5년 1월 달인가 그 정윤회 사건이 네. 하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2부속실은 없애버리고 1부속실로 갔는데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네. 증인은 2부속실에 소속돼 있었죠. 네. 그러면 그 근무 형태는 일부속실로 통합이 될 때나 네. 1, 2부속실로 나눠 있을 때나 똑같았습니까? 예, 제 업무는 연동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아니라 근무 형태가 똑같은 제 2부속실은 어디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 2부속실은 1부속실하고 같은 층에 있습니다. 같은 층에 네. 본관에. 예, 본관에 본관에. 같은 층에 있습니다. 집무실하고 같이. 그렇다면은 근무 형태는 똑같은 건가요? 네. 뭐 1부속실로 통합될 때나 1, 2부속실이 따로 나눠져 있을 때나 네. 똑같았어요? 네. 그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예. 수고했습니다.